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반에서 선정한 3월의 인물은 독립운동가 백정기 의사입니다. 오늘날 효창공원을 가면은 4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봉분 중에 하나는 아직 유해를 발굴하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가묘이고요. 나머지 3개는 삼의사묘라고 불리어왔던 그런 묘 봉분이 되겠는데요. 그 3의사 중에 하나는 이봉창 의사, 하나는 윤봉길 의사,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백정기 의사의 묘입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백정기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시간 백정기 의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 유령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유령이라는 영화 앞부분을 보면요. 상하이 육삼정이라는 요리집에서 흑색단이라는 단체에 의거가 있었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 의거, 이것이 바로 백정기 의사의 의거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백정기 의사는요 1896년 전라북도 부안에서 출생했고요. 어릴 때는 그 지역에서 한학 공부를 했었고 서울로 상경해 있던 차에 1919년 그의 나이 24살 때 3.1운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을 경험하는 백정기 의사는 이때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는데요. 기미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요. 이후 중국, 한국, 일본을 오가면서 독립운동 자금도 모금하고 그 다음에 일본 시설 파괴, 그 다음에 일본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그러한 그 독립의거를 추진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924년에는요, 일본 왕, 다이쇼 1왕을 죽이기 위해 일본에 1924년에 잠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의거가 사전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당 이회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나키스트로서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지요. 중국 안에서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중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흑색공포단이라는 비밀결사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흑색공포단이 앞에서 제가 영화로 언급했던 흑색단의 그런 모티브가 되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 흑색공포단을 만들고 이 흑색공포단으로서 일본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 다음에 밀정을 처단하고 일본 시설들을 파괴하는 이런 독립의거를 추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흑색공포단 활동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1932년 4월에 있었던 훙코우공원 의거입니다. 우리가 1932년 4월 달에 있었던 훙코우공원 의거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윤봉길 의사가 훙코우공원에서 의거를 할 때 백정기 의사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의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기 의사, 이 흑색공포단의 이 훙코우공원 의거를 조력해 주던 중국인이 있었는데 이 중국인이 권총도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권총 의거를 백정기 의사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훙코우공원 입장권을 이 중국인 조력자가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백정기 의사가 그래서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서 훙코우공원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바람에 기껏 준비한 의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었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백정기 의사는 그 다음에 1933년 앞에서 언급했었던 육삼정 요리집 그 의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주중일본공사 아리오시 아키라라는 인물이 1933년 3월 17일에 육삼정이라는 요리집에서 일본 고관들과 모임을 갖게 된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흑색공포단은 일본 요인들을 대거 암살을 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의거를 하게 되자 흑색공포단 단원들은 너도 나도 이 의거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의사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단원들이 나선 바람에 추첨을 하게 되었고요. 이 추첨에서 백정기 의사가 이 의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백정기 의사 외에도 이강훈, 그 다음에 원심창이라는 인물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의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백정기 의사가 회의 장소에 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나올 때 일본
경찰들의 추격을 받을 때 이제 원심창, 이강훈 이 단원들이 권총으로서 총격으로서 그 일본 경찰들의 추격을 저지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훈련도 맞추고 연습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거사를 치르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들은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현장에서 백정기 의사, 그 다음에 이강훈, 원심창 이 단원들이 모두 체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하이 일본 총영사 그 자료를 보면은 일본이 이미 이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고 체포 작전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 흑색 공포단의 의거가 이미 일본에게 사전에 누출이 된 것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결국 이렇게 체포된 백정기 의사와 단원들은 일본 나가사키로 압송이 됐고요. 결국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요. 이강훈은 당시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백정기 의사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핵이었는데요. 이 폐결핵으로 인해서 옥에서 결국 1934년 그의 나이 39살 나이로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가 육삼정 의거를 하기 직전에 남겼던 결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구국 일념은 첫째, 강도 일제로부터 주권과 독립을 쟁취하며 둘째는 전 세계 독재자를 타도하여 자유, 평화 위에 세계 일가의 인류 공전을 이룩함이니 외적 거두의 몰살은 나에게 맡겨주시오. 거의하기 전에 결의를 다지며 했었던 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에서 순국하기 전에 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몇 달 더 못 살 것 같소. 그러나 동지들은 서러워 마오. 내가 죽어도 사상은 죽지 않을 것이며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이오. 형들은 자중자애하며 추록한 후 조국의 자주 독립과 결의 영예를 위해서 지금 가진 그 의지, 그 심경으로 매진하기를 바라오. 평생 죄송스럽고 한되는 것은 노모에 대한 불효가 막심하다는 것이 잊혀지지 않을 뿐이고 조국의 자주 독립이 오거든 나의 유고를 동지들의 손으로 가져다가 해방된 조국 땅 어디라도 좋으니 묻어주고 무궁화 꽃 한 송이를 무덤 위에 놓아주기 바라오. 이 백정기 의사의 유언은 이루어졌습니다. 1946년 6월 15일 백정기 의사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광복을 맞이한 해방된 조국으로 그의 유해가 돌아왔고요. 이때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유해도 함께 돌아와서 같은 해 7월 6일 국민장이 치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46년 7월에 있었던 이 3의사의 국민장은요. 고종 장례 이후 최대 인파가 몰린 가장 큰 그런 국민장으로 거행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5만 명의 인파들이 모여서 이 장례를 함께 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을 만큼 대단한 국민장이 전개가 됐었고 그 3의사의 묘소가 지금 효창공원에 이렇게 안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백정기 의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이들 모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아나키스트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합니다. 또 아나키스트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의 독립의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좀 무시하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실패한 의거에 대해서 또 좀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정기 의사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우리들만이라도 이 백정기 의사의 뜨거운 의거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